네, 방문각 임용국어 류나 수업 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월 강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사실 국어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4월까지가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안내가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기본적인 수업 구조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기본적인 수업 구조는 9시부터 1시까지는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에 어느 부분이 나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전주에 보통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왜 그걸 안내를 해드리냐면은 직강생 선생님 중에서 예습을 좀 해오고 싶다, 미리 읽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주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미리 예습을 좀 해오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매번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해당 내용을 다루는 복습 시험을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다형도 있지만 기입형, 서술형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우리 시험이랑은 약간 다른 형태예요. 우리가 실제로 치는 기출문제랑은 약간 다른 형태의 복습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이 복습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오늘 수업한 내용을 다시 정말 복습을 하고 암기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응답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헷갈리는 부분은 제가 선다형으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몇 주 동안 누적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게 어느 정도 문제가 모이겠죠. 7주 과정이라고 하면 70문제가 넘는 문제, 8주 과정이라고 하면 80문제가 넘는 문제, 거의 100문제 가까이 선생님들께서 복습 문제를 제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3시부터는 복습 시험 해설과 질의응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 외에는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 복습 시험을 치고 복습 시험에 대한 해설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수업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어디에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냐면은 요 국어교육론도 이 구조에 따라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반도 여기에 따라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1, 2월에 진행되는 수업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1, 2월부터 계속해서 들으신 선생님들도 이런 복습시험 문제들 지금 한 80문제 정도씩 다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어교육론과 문학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어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에서 2월까지 화법이 진행이 되고, 사실은 2월 마지막 주에 장문이 이미 들어갈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화법만 1, 2월에 주로 다루게 됐냐면은 5주 동안 화법을 다룬 다음에 1주간 복습 기간을 운영을 했어요. 장문과 독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문이 한 파트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독서가 진행이 된다. 일주일 복습 시간을 가지고 독서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장문의 경우에는 5주, 장문의 경우에는 5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독서의 경우에 4주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5주와 4주도 다시 4+1과 3+1로 쪼갤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쪼개냐면은 4주 동안에 장문교육론 2권의 책, 사회평론 아카데미 거랑 영락책을 모두 다 읽어요. 모두 다 읽고 나서 이제 요 한 주 동안에는 평가와 교수학습 방법론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수업을 해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현직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었을 때 제가 진행했던 수행평가 같은 것들을 선생님들께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수행평가 과제물 같은 거 보실 수 있게 한 주 따로 떼서, 요게 진짜 교수학습 방법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이론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겠죠. 3주 동안에 2권의 책을 다 읽고 그 다음에 한 주 동안에는 교수학습 방법과 이제 평가를 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어교육론 반은 1월부터 4월까지 진행을 하면서 목표는 무엇이냐? 개론서 2권씩을 완독을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영락 출판사에서 나온 책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기본 이론부터 정리를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회평론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사회평론 아카데미에서 나온 책 같은 경우에는 최신의 어떤 트렌드를 반영한 어떤 이론들을 추가로 다루고 있어서 2권의 책이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회평론 아카데미에서 빠진 내용이 영락 쪽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영락에서 빠진 내용이 사회평론 아카데미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권씩 책은 반드시 좀 읽어주셔야 기초 체력이 길러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각각의 어떤 책을 읽은 내용을 그냥 잊어버릴까봐 무엇을 진행한다? 복습 시험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 뭐가 진행이 되었느냐? 기본 이론반이 진행이 되었어요. 문학 이론반이 진행이 되어서 제일 처음에 이제 갈래론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시문학과, 소설문학, 그다음에 이제 극문학과, 그다음에 문학 교수학습 방법론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7주반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문학 4반은 3, 4월에 진행이 되는 문학 4반은 8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8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고전 같은 경우에는 시대별, 갈래별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시대별, 작가별로 진행이 되어서 대표 작품까지 모두 다 살펴보는, 아마 문학사습서에 적어도 한 25% 정도의 작품들은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전이 3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현대가 5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고전 같은 경우에는 1주차에 상고시대와 고려시대가 모두 끝이 나요. 그 다음에 2주차에 조선 전기, 3주차에 조선 후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가 가장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1930년대는 한 주를 완전히 사용을 하게 될 거고, 나머지 시기는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학 이론반을 1, 2월에 진행이 된 것을 들으셔야 훨씬 더 도움이 되시기는 하시지만, 만약에 내가 고전 문학이 조금 약하다 이러실 경우에는 이 반을 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전 문학은 갈래별로 외워야 되는 틀이 있고 그것과 관련된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그냥 아예 복습 시험을 통해서 다 외워버리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딸딸 암기를 해서 내가 기초 체력을 완전히 기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문학반을 수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낯선 문학작품 감상반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보충 수업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업은 이제 어떤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냐면 문학 해석 능력, 문학 해석과 감상 역량이 떨어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약간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보는, 고3 학생들이 보는 수능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작품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매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험에 나왔던 작품이 수능 연계 교재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즉, 이 두 개의 시험이 연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러면은 중요하게 보는 작품들의 흐름을 좀 같이 파악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문학 작품들을 함께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선생님들이 짚으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습을 미리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예습을 하시면서 나는 이 작품에서 요거가 출제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출제 요소를 뽑아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여기에서는 출제할 만한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일치도를 높여 나가 보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출제자의 눈과 거의 비슷한 눈을 가지시게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도 낯선 문학 작품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낯선 문학 작품을 해석을 할 때는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익숙해지시면은 기초 문학 감상 능력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이론반이나 문학 4반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소화 가능하게 다양한 문학 작품들 최대한 많이 해석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반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나는 좀 약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너스 강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선택을 해서 들으시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국어교육론반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4월까지를 좀 묶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면이 있지만요. 본인이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좀 보완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것이 1월에서부터 4월까지의 수업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요구 또는 본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맞춰서 수업을 선택해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3월에서 4월까지의 수업 안내 부분이고요. 선생님들 필요하신 부분 충분히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안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